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전 세계 유일한 기술을 만들어 놨더니 그걸 통째로 삼키려는 승냥이 떼들이 있습니다. 이 악독한 글로벌 독점 대기업들은 남의 피눈물을 비웃고 있습니다. 무려 1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흔들며 대한민국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해온 우리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액수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우리 자식들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얼마나 벼랑 끝에 있는지 말입니다. 김기영 대표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통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해외 자본들을 향해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전 세계 네로라 하는 대기업들이 엘리베이터 핵심 부품을 구하려고 한국의 작은 공장 앞에 줄을 서서 읍소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지난 2024년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공장 단지, 거기에 벤츠며 롤스로이스며 이름만 들으면 아는 해외 엘리베이터 대기업 임원들이 진흙탕을 밟으며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거들먹거렸습니다. 돈다발을 흔들며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고 압박했거든요.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전 세계 수출기를 아예 막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협상입니까? 깡패짓입니까? 그 살벌한 회의실 분위기,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피가 마르는 그 순간에 김기영 대표는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어요. 2026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외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이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전격 지정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셔야 해요. 더 보호막을 친 건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정치권의 반응이에요. 2026년 4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 이 자리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김기영 대표의 엘리베이터 핵심 모터 기술은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뺏기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해외 독점 카르텔을 정조준한 발언이었죠. 회사가 칼을 빼고 정부 부처와 국회까지 나서서 방패를 쳐준 겁니다. 사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진짜로 분노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기업 간의 싸움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결정적인 3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씩 첫 번째부터 들으시면 정말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전체를 인질로 잡은 협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 기술이 국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할 잠재적 비중이 무려 3%에 달합니다. 고용 창출 효과만 직간접적으로 10만 명이에요. 한국은행 2025년 보고서 기준으로 이 단일 기술 하나가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초정밀 모터 기술을 가진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어질 전 세계 모든 초고층 빌딩의 심장을 우리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올라가고 빌딩 올라가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심장부를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독한 해외 대기업 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어차피 하청국가다. 껍데기나 만들어라. 핵심 기술은 우리가 통제하겠다.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협상입니까? 협박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산업은 다른 일반 제조업과 차원이 달라요. 한번 표준을 뺏기면 영원히 종속되는 구조입니다. 기술 자립을 못하면 부품 하나 갈아 끼울 때마다 해외에 수백만 원씩 로열티를 갖다 바쳐야 하는
일반인이 모르는 끔찍한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빈말 같으세요? 지금 중국의 저가 덤핑 공세, 일본의 끈질긴 견제 속에서 글로벌 경쟁 위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일의 거대 엘리베이터 기업 실명을 거론하기도 입 아프지만 그들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먹히는 겁니다. 알짜배기 기술을 스스로 내어주는 짓. 이게 자살골이 아니면 뭐예요? 적군이 기립박수 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영 대표가 목숨 걸고 버틴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실 겁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글로벌 독점 카르텔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5년 포브스 자료 기준으로 무려 25조 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들끼리 잔치하며 나눠 먹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반 직장인들이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한 달 손에 쥐는 돈이 300만 원, 400만 원입니다. 퇴직금 다 털어서 치킨집, 편의점 가게 하나 차려놓고 하루 15시간씩 일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한 달 뼈 빠지게 일해도 이자 내고 알바비 주고 나면 적자인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이 해외 자본들은 도대체 뭘 더 달라고 우리를 쥐어짜는 걸까요? 이들이 김기영 대표의 기술을 뺏기 위해 던진 돈이 10조 원입니다. 일반 국민은 평생 만져볼까 말까한, 아니 상상조차 안 되는 이 돈을 그들은 마치 1년치 껌값처럼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60조 원 조금 넘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대입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어마어마한 예산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기업의 기술 하나를 산피려고 방위비 분담금의 10배를 쏟아붓겠다? 이게 정상입니까? 2026년 5월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5%가 이런 해외 자본의 횡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어요. 이게 민심이에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등을 돌린 겁니다. 약자도 아니고 거대한 글로벌 떼쟁이가 된 겁니다. 영웅 김기영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바친 피땀을 돈뭉치로 모욕하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100%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생존권마저 짓밟아버리는 기생충 같은 짓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혹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대한민국 물류가 마비되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당시 수조 원의 적자가 나고 수십 분기 연속 적자에 컨테이너가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회사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끔찍한 수준의 위기였습니다. 회사가 이 정도 벼랑 끝 위기에 몰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사장님, 월급 좀 줄여도 좋으니 우리 회사부터 살립시다.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악당 같은 자본들은 위기가 닥치자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한국 법인이 적자가 나든 말든 우리 배당금은 무조건 100% 챙겨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회사는 곡소리가 나고 직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들 주머니부터 채운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술 더 떠서 적자난 사업부도 흑자 사업부랑 똑같이 돈을 받아가야 한다고 우겼어요.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수억을 받아가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예요?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땀 흘려 일한 흑자부서 직원들과 뻔뻔한 적자부서 임원들, 같은 직원들끼리도 부당하다고 목소리가 터져나온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본의 도요타 아시죠? 그 회사가 세계 1위를 다투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도요타 노조가 과거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냐면요. 회사 살리겠다고 자발적으로 임금 동결하고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기업가의 도리예요. 그런데 우리 김기영 대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지키고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무려 9년입니다. 9년째 무월급으로 일했습니다. 9년이요. 그 와중에도 2024년부터 매년 사재를 털어서 10억씩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기 돈까지 내면서 사회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9년 동안 무월급으로 헌신하며 회사를 세계 1위로 올려놓은 그 영웅이 자기 직원들 밥그릇 챙겨주려고 밤잠 못 잔 그 대표가 결국 믿었던 해외 파트너와 배은망덕한 자본에게 배신행위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일이에요? 9년을 참았어요. 9년이요. 근데 이번엔 정말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결국 칼을 빼든 겁니다. 이건 회장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 기술 독립이라는 거대한 명분 앞에서 사상 처음으로 강경 대응을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저 오만했던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김기영 대표가 빼든 도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단호했어요.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2026년 4월 10일에 날아갔습니다. 김 대표는 글로벌 특허 150건을 무기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술 훔쳐간 놈들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며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한국 업계 역사상 골리앗을 상대로 선제 공격을 날린 건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늘 눈치만 보던 그동안의 관행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두 번째 칼날은 더 매서웠어요. 4월 20일, 김 대표는 해외 대기업들에 대한 핵심 모터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 선언했습니다. 당장 납품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풀이해드릴게요. 심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악당 입장에서 완전히 손발이 묶인 겁니다. 부품이 없으니 전 세계 수천억짜리 공사가 줄줄이 스톱된 거예요. 세 번째 칼날, 이게 진짜 결정타였습니다. 단 한 푼의 로열티도 깎아주지 않겠다. 타협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특허협약이라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보통 회사들 같으면 적당히 뒷돈 받고 타협하잖아요. 절대 안 그랬어요. 구체적 손실액수로 환산하면 해외 카르텔은 하루에만 500억 원씩 날리고 있는 꼴입니다. 탈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 그 오만방자하게 잘 나가던 악당 기업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들은 난리가 났죠. 이 사진들끼리 책임 전가하며 내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여론도 완전히 이탈했어요. 진퇴 양난에 빠진 겁니다. 늘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그 순한 영웅이 단 한 방에 세계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쾌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우리 오정치금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김기영 대표 측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엘리베이터 산업에 매달린 직접 고용 인원만 3만 명입니다. 하청업체 인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무려 200만, 300만 명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 그런 튼튼한 중소기업이나 제조공단 다니는 사람 1명 정도는 다 있잖아요. 생산직, 엔지니어, 납품기사 등등. 우리나라에 그런 일자리가 수천 곳입니다. 만약 김기영 대표가 여기서 휘청해서 나 한국에서 못 해먹겠다고 짐을 싸면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똑똑히 봤잖아요. 1997년 IMF 사태 때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수백만 가장이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리는 끔찍한 피해를 겪었잖아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한 회사 무너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옆 나라 일본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핵심 기술을 뺏기고 갈라파고스에 갇혀서 이제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IMF 발표 자료를 보면 5년 뒤에는 국가 경쟁력이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바로 이런 핵심 산업을 지켰느냐
아니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일본이나 중국 가서 막노동 일자리 구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정말로요? 짧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표면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우리 오종퇴공 어르신들이 살아온 대한민국,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이 셋이 다 걸려있는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김기영 대표의 결단은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막강한 자본의 횡포 앞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있는가? 이제 그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첫째, 이건 단순 기업 사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방어전입니다. 둘째, 천문학적인 돈으로 약자를 짓밟으려는 글로벌 독점 세력의 횡포는 한참 선을 넘었습니다. 셋째, 9년 무월급으로 헌신한 영웅이 오히려 배신당하는 이 모순 속에서 김비영 대표 입장에선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70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들께 행동 지침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힘이에요. 둘째, 오늘 하신 이 진실을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꼭 전해주세요. 셋째, 앞으로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5070이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안 흔들려요.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거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부탁드렸죠? 속 시원하게 욕 한번 부탁드린다고요. 아직 안 쓰신 분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을 파헤쳐드릴까요? 무너지는 지방 부동산, 흔들리는 국민연금, 아니면 악덕 대기업의 꼼수? 보고 싶은 주제 댓글로 마구 남겨주시고 구독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김기영 대표가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지킵시다.